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가 처음 발각된 2024년 11월 당시 국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현직 기자의 공개적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당계 게이트와 관련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국힘의 한동훈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동훈,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면서 장동혁 국힘 대표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 도를 넘은 악의적 비난을 퍼부은 변절자 조갑제에 대해 해외동포 여성학자가 위험한 악플 언어폭력이요 소시오패스적 인지부조화라고 통렬히 질타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BS 이정주 기자는 올해 신년 특집 방송에서 2024년 11월 한동훈 당시 당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진상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자 당대표실에서 직접 전화가 와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고 들었다. 왜 중단했는지가 핵심 문제라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조사 중단 지시를 내린 인물이 한동훈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는 한동훈계 측근이 이 방송, 그러니까 자신의 방송을 보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려거든 그렇게 하라.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밝혀주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내가 서범수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홍보팀과 직접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실에 누가 조사 중단 지시를 누구에게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는 2024년 11월 불거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 사태를 네이버에 기사가 전제되는 네이버 CP 언론사 기자 중에는 가장 먼저 취재 보도한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CP 언론사가 아니고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이정주 기자보다 먼저 당계 사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계정 5개가 모두 한동훈과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됐습니다. 또 가입 시 사용된 4사람의 전화번호 뒷자리도 동일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고정 IP는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없는데 동일 IP에서 촘촘하게 글이 올라왔다면서 이는 가족 또는 제3자가 인간 드루킹처럼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정주 기자는 국힘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에서 끝나지 않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정폭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면서 측근이 게시판 내용을 언론에 뿌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당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지한 뒤 실제 고발은 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 하에서 정당, 공당이 기자들을 겁박하고 기사를 못쓰게 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은 평소 친 이준석계 혹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사고와 유감 표명 없이는 윤리위 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계 사태는 이미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이런 선에서 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위 징계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통해서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최근 당무감사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명의 및 가족 명의로 비방성 댓글을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의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동훈이 대표 시절 당대표실 및 사무처가 연루된 당 사유화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동훈 당계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관련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가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한동훈 가족의 만행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을 뿐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치는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진 엄중한 사명이지 개인의 인기를 확인하는 연애 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은 정치를 한낱 이미지 게임으로 전락시킨 한 인물에 의해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보수의 가치를 난도질하고 당의 정체성을 파괴한 한동훈에 대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국보는 또 한동훈은 자신의 정치 입문 동기를 셀카를 원하는 군중에서 찾았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전형이다. 국가 경영의 비전이나 보수의 철학이 아닌 개인의 주목도를 정치의 본질로 착각한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정치를 책임과 헌신의 영역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인 쇼의 무대로 오염시켰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의 존재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동력을 결집하는 데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동료 시민이라는 기만적인 수사 뒤에 숨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했고 자기가 더 유능하다는 오만함으로 당정관계를 파탄냈다면서 특히 당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아군을 향해 총구를 돌려 탄핵의 길을 열어준 행위는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적 폐륜행위다. 탄핵을 주도했다면 본인 역시 정계 은퇴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수가 소멸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배신하고도 다시 살아남는 기회주의적 생존주의를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탄핵 세력의 전횡과 최근 이해운 같은 배신적 행태를 보이는 인물들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자리까지 넘보는 기괴한 현실은 보수가 내부의 적을 단죄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비극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국보는 마지막으로 한동훈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한동훈이 나타나 등 뒤에서 칼을 꽂고도 정치적 승리자인 양 행세하는 관종 정치가 보수의 DNA로 고착될 것이다라면서 한동훈의 제명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을 축출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수 정당이 기회주의의 소굴에서 벗어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한동훈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조갑제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신숙희 박사가 조갑제를 통렬히 질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제가 뭔 헛소리를 했는지를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신숙희 박사의 비판을 조목조목 전해드리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갑제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옮기기도 싫지만 일단 좀 더 선명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참 듣기 싫지만 보기도 싫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조갑제 헛소리부터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갑제는 진리와 사실 추구를 사명으로 하는 학자와 기자가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교수와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것은 범죄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갑제는 이어서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론자 이호선 국민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범죄적 행위다. 이호선이 음모론자의 망상적 본성대로 발표한 한동훈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욕설글을 한동훈 장인이 쓴 글이라고 조작 발표했다는 유력한 반박의 직면, 사실적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이 단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을 자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이호선 조작감사, 더 나아가면 국힘 열차 이호선 탈선 사고로 확대돼 정치적 사상자가 속출할 것이고 장동혁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조갑제는 또 장동혁이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 윤어게인 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세운 의도는 윤핵인 인사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많이 공천하기 위함일 것이다. 윤핵인 세력은 친위 쿠데타 수괴인 대역죄인 윤석열 추종 집단이다. 쉽게 설명하면 반역 집단, 더 줄이면 역적들이다. 이 광신 세력은 2호선을 매개로 하여 친위 쿠데타 진압의 선봉이었던 한동훈 세력을 제거, 국힘당을 장악해 윤석열을 교주로 하는 극우 컬트 반역 세력의 영원한 진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헌법과 사실을 부정하는 반역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음이 2호선 사고로 확인됐으니 국힘당 의원과 당원들은 결단해야 한다. 애국이냐 반역이냐, 윤석열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중립은 없다.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지금 조갑제가 내뱉었습니다. 조갑제가 입에서 지금 어디 애국이니 반역이니 윤석열 편이니 대한민국 편이니 이따위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미 이재명에게 부역한 천하의 변절자가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 자유세력, 대한민국 애국세력에 훈수랍시고 헛소리를 짓거린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조갑제의 요즘 행태를 보면 거의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데 정말 꾹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조갑제 이번 헛소리에 대해서 신숙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문제는 의견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이요 인지 부조화이다. 조갑제 기자는 아래 공개 질문에 답하라면서 조갑제 기자는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원로 논객으로 존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룬 그의 글은 비판을 넘어 법적, 사실적 한계를 벗어난 단정과 낙인의 연세를 보여준다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먼저 부정선거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다 단정 이런 제목 하에서 부정선거론은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다. 이 문장은 사실과 진리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다. 문제는 조갑제가 이를 검증의 결론처럼 단정했다는 점이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기될 수 있고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통계적 격차,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 논란 등은 실제로 공론장에서 제기된 쟁점들이다. 그럼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황당무계라 규정하는 것은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이지 반박이 아니다. 이재명이 53%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 과연 가능한 사실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한미연합 부정선거가 곧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조갑제 씨는 이 글에 비장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박사는 두 번째로 당무감사 2호선 교수에 대한 망상 규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조갑제가 말한 2호선은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학자라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망상적 본능의 음모론자다라는 정말 기자 같지도 않은 이런 정말 천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에 대해서 이 문장은 더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망상은 의학적 정신병리적 용어이며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 개인의 정신상태를 공격하는 표현이다. 이는 논쟁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며 인격 훼손이며 공적 토론에 사용되는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넘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장의 오류를 반박하면 될 일이지 사람을 망상으로 규정하거나는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신숙희 교수는 세 번째로 조갑제가 2호선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범죄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론자 2호선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해 칼자루 지어준 것이 범죄적 행위다.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조갑제는 사법 판단 없이 형법상 범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법률에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가? 수사, 기소, 판결은 어디에 있는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법에 근거한 사실적 주장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이는 비평이 아니라 악플적 위협이 된다. 오히려 한동훈이 당계 사건으로 당의 규칙을 어긴 범죄자이므로 제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박사는 또 조갑제가 한동훈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을 장인이 쓴 것처럼 조작했다는 반박에 직면해 사실적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러나 이후 한동훈 측에서는 가족이 작성한 그림을 인정하는 취지의 해명이 나왔다. 즉 사실관계는 수사와 조사로 확정될 문제임에도 조갑제는 언론인으로서 무죄 결론을 선제적으로 조작으로 선언했다. 이는 건전한 비평이 아니라 거짓으로 방어 논평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조갑제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서인가?
이재명에게 이해운처럼 일찍이 매수당해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조갑제가 장동혁 대표가 2호선을 자르지 않으면 2호선 조작감사로 확대되어 정치적 사상자가 속출할 것이고 장동혁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적 협박에 가까운 갑질이라며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이 문장은 분석이 아니라 압박이며 경고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갑질적 언어다. 정당 내부의 판단을 언론인이 이런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론의 역할을 한참 벗어난 행위다라고 조갑제를 질타했습니다. 또 조갑제가 윤핵인 세력은 친위 쿠데타 수괴인 대역죄인 윤석열 추종 집단이다. 쉽게 말해 반역 집단, 더 줄이면 역적들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신숙희 박사는 대역죄 반역은 형법과 헌법에 명시된 극히 엄격한 법 개념이다. 사법적 판단 없이 특정 정치 입장을 가진 시민 집단 전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개념의 심각한 오남용이며 민주주의적 언어가 아니다. 조갑제는 내란 쿠데타 세력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 박사는 또 조갑제가 이 광신 세력은 윤석열을 교주로 하는 극우 컬트 반역 세력의 영원한 진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정말 개소리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설명이 아니라 낙인이다. 정치적 주장과 지지자를 종교적 광신으로 환원하는 순간 토론은 끝나고 배제만 남는다. 혹시 개딸과 한딸이 광신 아닌가? 극좌 컬트가 반역 세력이 아닌가? 대통령이 반역하고 내란하는 경우가 있는가? 조갑제는 거꾸로 한동훈과 이재명이 합작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숙희 박사는 그러면서 이 글에서 드러난 조갑제 논평의 핵심 문제는 분명하다. 한때 유명 기자로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고 법적 개념을 정치적 비난 도구로 사용했으며 반대 의견을 범죄, 반역, 망상으로 봉쇄했다. 이는 강한 주장이 아니라 위험한 언어폭력이요 소시오패스적 인지 부조하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묻는 시민이 아니라 그 질문을 낙인으로 침묵시키려는 태도다. 조갑제의 글은 먼저 언론인으로서의 사실, 법, 언어 책임을 벗어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박사는 마지막으로 필자는 2호선과 장동혁은 조갑제를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사법 처리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 글로 조갑제는 이해운, 한동훈 이상의 기회주의자, 악플 언어폭력 혐오자, 배신자로 역사와 후손의 증거를 남겼다. 그의 글은 혹시 인지적 오류와 오판으로 반대로 쓴 글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갑제이자 요즘 제정신 아닙니다. 정말 웬만하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아예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맛이 가도 완전 거의 썩어도 저렇게까지 썩고 저렇게까지 변절할 수 있는지 나이 들어서 저게 도대체 뭔 짓인지 정말 조갑제를 보면 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